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순서는 터키의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적지 트로이 이야기입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터키 북서쪽에 터키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곳에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에 자리 잡은 곳인데요. 오늘날 차나칼레 해협, 옛날에는 헬레스폰트 혹은 다르다넬레스 해협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에게에서 출발해서 흑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로이 앞바다를 통과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흑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국제적인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트로이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유적이 있는 터키라 하더라도 5000년 전에 성벽이란 것은 왕이 있고 군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도 5000년 전에 성벽을 갖춘 도시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를 대략 터키 가장 오래된 체계적인 도시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기원전 1200년쯤에 트로이 전쟁 결과 미케네죠,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기원전 1200년이라 하면 그 직전에 오래된 청동기 문명이 붕괴되고 왕국시대 철기시대가 발전되기 이전까지 무려 400년, 500년 가까이 기록이 나오지 않고 도시 건설이 없고 제대로 된 건축이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동지 중에 암흑기를 촉발했던 트로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현장으로 떠나시겠습니다. 터키 북서쪽에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좁은 차나칼레 해협 근처에 위치한 곳이 고대 도시 트로이입니다. 원래 항구 도시입니다만 퇴적작용으로 지금은 바다가 5km쯤 떨어져 있고요. 트로이의 주변은 상당히 비옥한, 오늘날에도 밀밭, 보리밭, 여러 과일들이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주변에 스카만데르 강이 흐르는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하구에 위치한 도시로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말 터키 최고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트로이 유적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실제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는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대한 목마를 선물로 선사하고 그 속에 숨어있던 특공대원들이 여기서 나와서 기습적으로 도시를 파괴시켰다는 신화적인 그 이야기의 주인공 트로이 목마가 유적지 입구의 마당에 서 있습니다. 신화인과 역사인가, 가장 오래된 그리스의 조각작품은 오늘날 에게 미코노스 섬 박물관에 소장한 높이 1m쯤의 거대한 항아리에 트로이 목마 모습이 상당히 정교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로마의 바티칸 박물이 소장하고 있는 트로이의 사제 라우큰의 대리석상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 목마를 선물이라고 성 밖에 놓았을 때에 그리스 사람들의 계략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결국 아테나 여신의 저주로 두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어가는
대리석 작품입니다. 로마 시대 거대하고 아름다운 유적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입니다. 적어도 3000년 이상 된 청동기 시대의 창고, 항아리, 또 후시대 로마 시대 상수도 파이프 관들을 현장에 보존해 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문하는 트로이 유적지는 대부분 돌로 쌓은 성벽과 망대와 건물의 기초 부분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1870년대 독일 출신의 하인리히 슐리만이 발굴하면서 맨 밑에 도시를 제1주거층, 맨 꼭대기 로마 시대를 제9주거층, 9개의 마치 시루떡 같은 차곡차곡 주거층을 구분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중성벽 사이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닷가 저지대 항구 도시입니다. 주변 세력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언덕이 아닌 관계로 성벽을 이중으로 견고하게 쌓은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 유적 발굴만큼은 지난 1870년대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독일 고고학자들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군데군데 숫자와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이 기원전 3000년쯤에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밑바닥의 트로이 유적입니다. 기원전 2500년쯤에 초창기에 건물의 돌로 된 기초 부분이고요. 건물의 벽 자체는 이 위에다가 흑벽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유적지 한가운데에 천으로 만들어진 지붕으로 뒤덮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돌로 쌓은 축대 같은 것이 있고 한쪽에 붉은 빛깔의 흑벽돌이 보입니다. 이 지역의 고대 청동기 시대 흑벽돌은 사방 40-50cm, 높이가 15cm 정도로 납작합니다. 자, 이 지점의 흑벽돌 건축물의 연대가 무려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왜 이 지점만 지붕을 덮었느냐? 우선 연대가 오래됐고요. 두 번째는 흑벽돌이 대부분 부식돼서 흙으로 변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뚜렷하게 흑벽돌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굴했을 때 기초 부분 온전히 남아있는 거, 또 옛날과 비슷한 양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좀 보강을 해서 지금 보는 모습으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흑벽돌 구조물하고 비슷한 시기 트로이의 제2주거층입니다. 제2주거층 기원전 2500년쯤에 만들어졌고요. 성벽에 있는 성문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입니다. 내진 설계, 즉 지진에 이 돌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다각형으로 바닥에 포장석을 깔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해서 트로이 사람들이 신에게 희생 제사를 지내는 야훼
제단터가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사란 것은 짐승을 도축을 해서 숯불을 피우고 불고기를 하는 것이니까 물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담는 저수조가 제단 근처에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제단 자체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복구를 해놨습니다. 후시에 들어와서 맨 마지막 로마 시대에 트로이는 일리움이라고 불렸고요.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에 있는 종교적인 순례의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소극장도 만들고 대극장도 만들고 그 언덕 위의 신전과 소극장 흔적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로마 시대 기둥의 받침대, 또 다양한 건축의 기둥들의 흔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와 청동 시대, 적어도 3000년의 역사를 그 짧은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현장 유적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한 고고학자는 독일 출신의 가난한 장사꾼이었던 하인리히 슐리만입니다. 어린 시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스 신화를 읽으면서 역사적 사실로 믿고 언젠가는 자기가 커서 그것을 발굴하고자 꿈을 꾸었던 것이죠. 독일에서 시작한 그의 비즈니스, 미국 캘리포니아 금광까지 투자를 하고 미국에 진출했고요. 국제적인 재벌로 성장한 다음에 그가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로비를 해서 트로이 지역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1870년대부터 발굴을 시작했죠. 모두 9개의 주거층을 찾아내게 됩니다. 가장 밑에를 제1주거층, 맨 꼭대기 로마 시대를 제9주거층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곳에서 무덤 지역에서 화려한 황금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 당시에 트로이 왕국의 프리아모스 왕의 보물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 다음에 자기의 그리스 부인, 두 번째 부인 소피아, 그 여인에게 그 장신구를 착용시켜서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트로이에서 발견된 보물들, 유물들 우리가 박물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 박물관으로 함께 출발하시죠. 트로이 유적지 근처에 오늘날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2019년에 개관한 트로이 박물관입니다. 트로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항상 아쉬워했던 점이 박물관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이 지역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유물들을 현대식으로 만든 박물관에 체계적으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석관의 부조들, 귀족의 사냥 장면이고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향유병, 2500년 전에 대롱으로 불어 만든 기법 이전의 아름다운 생유리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향유병들입니다. 기원전 3세기, 2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이 인형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소꿉놀이 장난감처럼 미니에처 인형들이 있고요. 오늘날 인형극에도 활용할 수 있는 관절이 서로 연결된 독특한 인형들이지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담한 청동상도 훌륭합니다.
유리로 만든 구슬들, 또 장신구들, 황금판으로 만든 장신구들, 또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항아리를 차곡차곡 아래층부터 해서 모두 4개 층의 전시장에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등잔들 보이고요. 로마 시대 유리 그릇들입니다. 상당히 값비싸게 팔렸던 유리 그릇들 대롱으로 불어서 만들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무덤에서 발견된 머리 부분에 있었던 순금판으로 만든 금관들, 그 다음에 팔찌, 이곳의 발굴자 슐리만이 바로 프라이모스 왕, 즉 트로이 전쟁 당시에 트로이 왕의 유물이라고 했던 것이죠. 고대 청동시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이러한 추들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시줄과 날줄에 있어서 날줄을 하나하나 받치던 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쪽 벽면에 동그란 단추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양털 뭉치에서 실을 자아내는 방추, 실패 밑에 동그랗게 끼어지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전후한 시기, 그 직전 시대, 청동기 시대 일상생활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특수 기법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물을 길는 장면, 또 갓난아기를 요람해서 안고,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주식인 빵을 만드는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것을 화덕에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들을 3차원적인 영상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즉 3000년, 4000년 전에 트로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었죠. 비록 여기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히타이트 중심지 하투사 유적에서 트로이를 윌루사라고 불렀습니다. 히타이트어로. 그래서 히타이트 전성기 시대의 트로이의 역사적인 관계를 도판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슐리만이 발굴했을 때에 바닥의 제1주거층에서 맨 꼭대기 제9주거층까지 시대별로 기원전 3000년쯤에는 아담한 형태인데요. 기원전 2500년대에 원형으로 좀 더 확장이 되고요. 또 기원전 2000년, 1500년 점점 도시가 커지는 것을 시대별로 볼 수 있고요. 아홉 개의 도시로 시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들은 로마 시대입니다. 황제와 장군과 귀족들의 석상, 무덤에서 발견된 비석들, 로마 시대 유물들도 트로이 전쟁보다 훨씬 후대의 것이지만 트로이 박물관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관입니다. 이 석관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악사들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석관, 그리스어로 주인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귀족들의 무덤의 비석들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신들의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펠레우스와 테티스 남녀 두 신의 결혼식에 불화를 일으키는 싸움을 일으키는 에리스 신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 에리스 신이 황금 사과를 집어던지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로서는 그 세 명의 여신, 자기의 부인 헤라, 자기의 딸 아테나, 자기의 연인 아프로디테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라 신은 통치권, 아테나 신은 전쟁의 승리, 아프로디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제공을 했죠. 그때 파리스 왕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준다는 아프로디테를 황금 사과의 주인공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그리스 스파르타의 유부녀 왕비였어요. 그 남편 메넬라우스가 자기 형 아가멤논과 함께 트로이를 쳐들어간 것이 바로 3200년 전의 역사적인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었습니다. 19세기 말 하이니히 슐리만이 발견했던 트로이의 황금 보물들은 자연스럽게 독일로 수송됐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베를린 박물관이 소장했고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1945년도에 소련 군대가 동베를린을 점령합니다. 그 동베를린 쪽이 박물관이 많이 있는 곳이고 소련 군대가 박물관의 유물들을 소련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에 바로 트로이 황금 유물들이 오늘날 러시아로 건너가게 된 것이지요. 아무도 트로이 보물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1년도에 모스크바의 대표적인 고고학 박물관인 푸시킨 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아름다운 트로이의 황금 유물이 다시금 발견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마무리는 불탄 트로이를 피해서 빠져나온 트로이의 왕자 아이네아스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로마가 500년 가까이 공화정, 민주주의를 하고요.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그가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좀 더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신화 작가 베르길리우스로 하여금 아이네아스 트로이 왕자가 아우구스투스의 조상이라는 것을 꾸미게 됩니다. 즉 파괴된 트로이의 역사적 흔적이 로마 제국으로 다시금 부활된 것이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